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황혼 로맨스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포근해야 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귀한 인연의 완성처럼 보이죠.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모습이자 우리가 존경하고 지켜드려야 할 가치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환상 뒤편에는 씁쓸하고도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쉽사리 입 밖에 내기 어렵고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 시니어 불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이라는 단어는 주로 젊은 세대 혹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중년층에게서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인생 100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여가 활동과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고 있죠. 젊은 시절에는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에 헌신하며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 혹은 배우자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해와 공감을 새로운 관계에서 갈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황혼 이혼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고 미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는 시니어 불륜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평온하고 화목해 보이는 부부, 늘 자녀들과 손주들을 살뜰히 챙기는 부모님께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메신저 앱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은밀한 만남의 흔적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욱 쉽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치 젊은 세대들의 연애처럼 시니어들 역시 은밀한 카톡을 주고받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사랑과 배신, 죄책감과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 선 시니어들의 복잡한 심리는 물론 이로 인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할 남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고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아프고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설마 우리 부모님은 아니겠지? 내 배우자는 평생 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 뒤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의구심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쉽사리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시니어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만약 여러분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거를 포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조차 눈치채기 힘든 어르신들의 은밀한 카톡. 시니어 불륜 증거 포착 앤드 대처법이라는 제목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화한 시니어 불륜의 실체와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그럼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그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시니어 불륜이라는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꺼내기 힘든 주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잖아요. 예전에는 편지나 다이어리에 은밀한 기록을 남겼겠지만 요즘은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이 손안의 작은 디지털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불륜의 첫 번째 증거 포착 지점은 바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은밀한 카톡, 수상한 문자 메시지,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같은 디지털 흔적들이 가장 흔하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다른 어떤 증거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만큼 확실한 건 없잖아요. 마치 CSI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런 작은 디지털 흔적들을 끈기 있게 따라가다 보면 상상 이상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밀한 카톡이나 수상한 문자 메시지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분이 평소와 다른 카톡 패턴을 보인다면 어떤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갑자기 상대방을 지칭하는 호칭이 달라진다거나 막 자기야, 공주님, 내 사랑 같은 평소에 안 쓰던 오글거리는 호칭이 나온다면 일단 세마이너스한 촉을 세워야 합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처럼 평소에 여러분과 연락하지 않던 시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거나 주말에 특정 장소나 모텔 같은 곳에서 만나자는 식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오간다면 이건 정말 빼박캔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화 내용에 특정 만남 장소나 숙박업소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면 이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 메시지를 보낸 시간, 내용, 그리고 배우자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이모티콘이나 본인들만 아는 은어 사용까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불륜 관계에서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대화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표현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카오톡 외에도 다른 메신저 앱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을 몰래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 평소 배우자 폰에 없던 새로운 메신저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나 수상한 통화 내역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한번 훑어볼 기회가 생긴다면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와 유독 통화 시간이 길거나 혹은 새벽이나 늦은 밤 같은 평소 통화를 잘하지 않던 시간에 자주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쌓여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세마이너스한 느낌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낯선 번호가 바로 상간자의 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괜히 자리를 피해서 받거나 통화 중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행동 아니면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황급히 벨소리를 끄고 나가서 통화하는 모습 등도 강력한 의심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아예 몰래 두 번째 휴대폰, 이른바 세컨폰이나 대포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이런 수상한 통화 패턴과 비밀폰의 존재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도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핸드폰이라고 해도 몰래 잠금을 해제해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행위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오히려 내가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니 진짜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몰래 잠금 해제를 시도하거나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스파이 앱 같은 걸 설치해서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전부 불법이고 힘들게 모은 증거들도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처벌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냉정하게 이성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그나마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바로 우연히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뒤지거나 해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된 상황일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을 책상 위에 그냥 두고 갔는데 마침 잠금 해제 상태였고 그 순간 카톡 알림이 뜨면서 사랑해 자기야 우리 오늘 만날 장소는 오 모텔이야 같은 메시지가 노출된 경우라던가 아니면 배우자가 실수로 특정 메신저 앱이나 문자 메시지 창을 열어놓은 채 자리를 비웠을 때 우연히 내용이 보이는 경우 같은 거죠.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본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눈에 띄었다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우연성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어설프게 혼자 판단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외에도 디지털 세상에는 다양한 흔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배우자의 웹브라우저 검색 기록이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살펴보면 데이트 앱 검색, 선물 검색, 특정 모텔이나 숙박업소 검색 이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온라인 뱅킹 앱에서 배우자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패턴의 지출, 즉 의심스러운 숙박비 결제나 선물 구매 내역 같은 것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심지어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SNS 계정에 비밀 계정을 운영하거나 낯선 사람과 유독 친밀하게 댓글을 주고받는 등의 활동도 중요한 디지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업로드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이 발견된다면 이것 또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사진 속 배경이나 함께 있는 사람 등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법적인 위험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려다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역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항상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찾는 것이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아무리 꼼꼼하게 디지털 흔적을 지운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삶은 현실을 기반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불륜 증거는 이런 디지털 기기 바깥, 우리 생활 곳곳에도 발자국처럼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그리고 의외의 곳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일상 속 숨겨진 시니어 불륜의 증거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생활 속 흔적은 바로 차량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록이에요.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장치에 배우자의 동선과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평소 가지 않던 낯선 목적지라던가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를 태우거나 내려주는 모습이 포착될 수 있어요. 갑자기 주말마다 차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진다거나 밤늦은 시간까지 이유 없이 외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그 행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나 경유지 기록에도 수상한 장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특정 모텔이나 숙박시설, 로맨틱한 분위기의 식당,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 등이 계속 나온다면 그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자기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녹음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차량 내 대화가 녹음된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거나 최소한 차량의 소유주로서 그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우자 몰래 차량에 별도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찾겠다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내가 꼼짝없이 당할 수 있으니 제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실수하지 마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은행 거래 기록에서도 기가 막힌 단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시니어 불륜의 경우 젊은 세대와는 또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평소에 가보지 않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백화점에서 고가의 의류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일이 잦아진다거나 특정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우리 남편 아내이 저런 곳을 갈 리가 없는데. 저번에 받았던 명품 선물이 알고 보니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거였어. 이런 생각 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겁니다. 쿵쿵. 특히 배우자의 용돈이나 개인적으로 쓰는 돈의 출처와 지출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현금 사용이 늘어나거나 인출 빈도가 잦아진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입금 또는 출금 내역이 보인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카드나 비상금 통장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 알뜰하게 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의 꽃집, 선물 가게, 카페 등에서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이런 금융 거래 기록은 시간과 장소, 금액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알리바이와 대조해 보거나 다른 증거들과 엮어서 사용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났다고 한 날짜에 다른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카드 결제 기록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거죠. 팩트는 강력하니까요. 또한 배우자가 이용하는 공용 컴퓨터의 검색 기록이나 공공 와이파이 접속 기록 같은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생활 속 증거입니다. 물론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나 태블릿에서도 검색 기록을 볼 수 있겠지만 배우자가 회사나 카페 등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한 채로 뭔가 수상한 검색에 불륜 증거 소송, 상간 남녀 위자료,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등을 했거나 불륜 관련 커뮤니티에 접속했다면 그 흔적이 남을 수 있거든요. 특히 공용기기나 공용 와이파이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특정 날짜에 어떤 와이파이에 접속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록들도 결국 합법적인 선에서 우연히 발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음입니다. 여러분, 녹음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어떤 증거보다 배우자의 목소리로 직접 불륜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륜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합법적인 녹음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명확합니다. 즉, 여러분이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나 상간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간자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다면 이 모든 대화는 녹음기로 녹취가 가능합니다. 이때 녹음기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되고 따로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그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허용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여러분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3자 배우자와 상간자 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얻은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녹음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이성을 잃지 말고 합법적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시니어 불륜의 증거는 디지털 기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흔적, 금융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 녹음까지.
하지만 항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 불륜의 디지털 흔적부터 생활 속 숨겨진 증거들까지 어떻게 합법적인 선 안에서 찾아내는지 꼼꼼하게 알아봤잖아요.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뒀던 불안감이나 의심이 더욱 확신으로 바뀌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증거들을 손에 쥐게 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올 겁니다. 당장 달려가서 뒤엎어버리고 싶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다 쏟아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2번, 3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고요? 화나고 배신감 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때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무작정 찾아가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순간 여러분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화가 나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찾아가 욕설을 퍼붓거나 몸싸움을 벌이면 여러분이 폭행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여러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해자인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의 가해자는 배우자와 상간자입니다. 힘들게 증거를 모아놓고 고작 순간의 분노 때문에 역으로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되잖아요.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머리를 식히세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냐고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모든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륜 문제는 생각보다 얽히고 설킨 법적 쟁점이 많아요. 법률 전문가는 여러분이 확보한 증거들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지, 혹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목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거예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서류와 증거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죠. 단순히 분노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불륜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불륜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들의 입장,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나 명예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불륜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는 가족 전체의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배우자의 경제력은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며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불륜은 있었지만 오랜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률 전문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 작성이나 상간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쉽지 않은 길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을 통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재산 분할, 연금 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만큼 얽혀있는 재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억울함만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상간자 소송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 외에도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 또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성적인 대처는 단순히 분노를 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분명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황혼 로맨스의 아름다운 이면만을 보려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엠파니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외면하고 덮어두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챕터에 걸쳐서 강조했던 핵심이 뭐였죠? 맞아. 첫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려고 하면 결국엔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디지털 흔적이든 생활 속 흔적이든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마트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 괜찮지만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는 절대 노노. 대화 당사자로서 내가 녹음하는 건 괜찮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놈놈. 이런 디테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둘째, 감정 대신 이성으로 맞서라. 는 점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알아. 유유 배신감에 눈 돌아갈 것 같고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감정을 잠시 멈추고 크게 심호흡하세요. 순간적인 분노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복잡한 법적 문제나 감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혼 전문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나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의 지름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확보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거예요. 또한 심리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시니어 불륜이라는 현실은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 오랜 기간 쌓아온 관계 등 여러 겹의 실타래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니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이 영상이 시니어 불륜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